네, 오늘은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이죠.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이제 곧 떠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 알아둬야 할 금융상식 몇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해외여행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항공권을 구입해야 됩니다. 비행기표를 사야 되는데 항공권을 구입할 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저렴한 항공권이 있는데요. 바로 저비용 항공사의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내놓는 특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특가 상품은 인터넷 최저가보다 실제로 더 저렴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직접 저비용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괌으로 가는 항공권을 검색을 해봤더니 인터넷 최저가가 36만 원. 그런데 이 저비용 항공사에서 내놓은 특가 상품은 26만 원으로 약 10만 원 정도나 저렴했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해외여행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항공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자, 비행기표 마련했으니까 쇼핑을 가야 되겠죠. 면세점 가야 됩니다. 자, 면세점을 갈 때에는 면세점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 면세점과 시내 면세점, 그리고 인터넷 면세점 이렇게 있는데 같은 물건을 산다고 하더라도 공항 면세점에서 살 때는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시내 면세점이 그 다음으로 가격이 좀 싸고요. 인터넷 면세점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까지 시간이 조금 남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인터넷에서 인터넷 면세점을 이용하시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표 준비했고요. 쇼핑도 다녀왔습니다. 여행 준비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환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바꿔야지 그 지역에 가서 금액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환전할 때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상식들도 있습니다. 좀 저렴하게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은행별로 환전 수수료가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가장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적용하는 그런 은행에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는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은행연합회라고 치게 되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갈 수가 있는데요. 은행연합회에는 이 환전 수수료가 은행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 가장 저렴한 환전 수수료를 적용하는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게 됐을 때에는 국내 시중은행에서 환전을 했을 때보다 수수료가 최대 70%까지 저렴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환전을 할 때 이 달러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달러 환전 수수료는 2에서 4% 수준으로 낮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환전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전 수수료가 4에서 1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환전을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 통화를 바꾸게 되면 훨씬 더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한 여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행기표 준비해서 쇼핑까지 마쳤고요. 돈까지 다 바꿨습니다. 이제는 출발만 남았는데 이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도착해서 카드를 결제할 때 이때에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몇 가지 상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로 결제할 때 원화로 결제를 하게 될 경우 환전 수수료 5%에서 10%가 붙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원화로 결제를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영수증을 보면은 거기에 KRW라는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만약에 KRW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원화로 결제된 것, 즉 5%에서 10% 정도의 환전 수수료를 물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카드로 결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 외국인들이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여권에 쓰여 있는 이름과 신용카드에 쓰여 있는 이름을 비교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권에 쓰여 있는 영문철자와 신용카드에 쓰여 있는 영문철자가 하나라도 다르게 되면 신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행 출발하기 시기 직전에 이 여권 이름과 카드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카드를 현지에서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국내에 있는 이 카드사
분실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분실신고센터에 전화를 하게 될 경우에 신고한 시점부터 최장 60일까지는 부정사용, 즉 누군가가 여러분의 카드를 주어서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그 가격을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는 반드시 그 즉시 이 분실신고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여행 시 알아둬야 될 몇 가지 금융상식 알아봤습니다. 이런 금융상식 마음속에 갖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 제가 지난 며칠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점들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 궁금증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CB와 BW, 즉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자동차 업황이 궁금하다. 거기에다가 공매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견들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음 주에 이것들을 모두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마이스탁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